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주가는 2년간의 조정을 받았고 15만원대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가파르진 않지만 완만하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만원 초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회복하던 주가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꾸준하게 개인은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1% 초반대에 나오고 있고요. 거의 큰 폭의 변화 없죠.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 이어갑니다.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자릿수 나쁘지 않은데, 자, 27일 날 조금 크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요때를 제외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자, 이제 다만 대차잔고가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뭐 유의미한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관찰과 주목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당장 뭐 공매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1조, 13조, 20조, 21조까지 올랐고요. 작년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16조 크게 꺾였고 올해도 13조 계속 하락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내년부터 반등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회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6,001조, 1조 8천까지 올랐고 계속 하락하면서 올해는 적자 전환까지 이제 저점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올해의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자, 1조 1000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마찬가지로 매출과 함께 반등하면서 6천, 1조 7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올해 적자 전환 이후 마찬가지 반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최악의 한 해가 될 것 같고 내년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연간 기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2,400에서 마이너스 거의 4,000 근처까지 크게 적자 전환했고요. 3분기 1,200대에서 거의 1,300이죠. 1,300에서 마이너스 3,000으로 여전히 크게 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는 마이너스 2,400에서 마이너스 400대로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합니다만 여전히 적자는 지속이 되고 있고 1분기도 마찬가지죠. 회복은 크게 되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면서 어쨌든 개선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적자를 좀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대에서 70, 80, 90까지 올라왔어요.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전히 100 언더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에 우리가 걱정할 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ROE 좋았을 때 12, 11 이렇게 좀 올랐었고요. 이후에는 계속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내년부터 회복 기대되면서 3, 6 이런 식으로 올라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장의 수익성은 뭐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EPS도 뭐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내년부터 플러스 전환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간 1,011원 올해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49%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좀 소소한 부분이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적자로 인해 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PBR은 0.81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에 위치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제가 받고 있는 현재 주가의 레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저평가로 보기 힘든 거는 아직은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지금은 적정 주가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 좋은 이슈들 계속 들어오면 재평가 받는 기회 꾸준하게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6년, 17년 이 전사 실적 부진 구간에서의 동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가치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 애플 폴더블 기기 출시와 초기 물량의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그리고 ITC 제재에 따른 북미향 일부 레거시 물량 수혜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감가상각이 대부분 종료된 OLED 라인의 가동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삼성 SDI 보유는
보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가치 및 지분법 이익 확대가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요. 이어서 EV 부진 지속으로 인해서 단기 실적 부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 좀 전에 재무제표에서 확인했죠.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올해까지는 적자 지속. 자, 다만 이제 단기 실적 우려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4분기 점진적인 실적 개선과 더불어 내년부터의 북미 ESS 실적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전사 영업이익 중에서 ESS 사업부의 비중은 26년, 27년 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ESS 부분에서 이제 국내 경쟁사와 같은 유의미한 고객사 확보가 추가로 가능할 경우 ESS 이제 중장기적인 ESS 사업 가치에 대한 우리가 또 상향 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ATL의 일부 리튬 광산 생산 중단 소식은 글로벌 원재료 공급 차질 우려를 불러왔는데요. 이로 인해 리튬 가격 상승 기대가 커졌고 배터리 기업들의 판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고니켈 중심의 프리미엄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격 전가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단기 부담보다 오히려 이익률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 2025년 상반기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이 11.1%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는 LG 엔솔이나 SK 온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적극적인 투자 규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음극재, 고니켈, 양극재 등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이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을 무기로 글로벌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이를 반영해서 ESS 등 일부 제품군의 LFP 셀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소재사 관련 공급망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유럽 및 미국 현지 생산 조달망을 강화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회복세가 들어올 거고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신규 진입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 단기적인 관점은 별로예요. 사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진 않거든요. 당장에 뭐 그 정도로 유의미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두고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보실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신규로는. 그리고 나는 그래도 한 1년 이상 투자할 종목 찾고 있다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지금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제가 봤을 땐 미니멈 1년 이상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신규 진입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실 분들은 다른 종목 보세요. 자, 그래서 신규 진입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32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관점에서 32만 원인지 향후에 이제 내년 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올려잡을 가능성, 목표 주가 계속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여러분들 참고하시지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투자한다 조금 아쉽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 우리 더 위에까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는 현재 상황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재료로서 이 정도까지 업사이드 열려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꾸준하게 홀딩하시는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유 중인 분들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애초에 조금 짧게 보고 들어갔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간 대비 수익성이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도 종목 교체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면 기회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한 1년에서 길어야 1년 반 안에 충분히 2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이니까 한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한 1년에서 1년 반 두고 그렇게 보시면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보유하시는 관점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제가 라인 하나만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4만 원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물려 계신 분들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밑으로만 맞추면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32만 원 밑으로만 맞춰주시고 중장기 보유하자라는 게 일단 전략이고요. 다만 이제 과거 주봉으로 볼까요? 한 80만 원까지도 갔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당장 뭐 30만 원까지 빼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아무리 계속 물타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너무 높은 데서 물려서 요 밑으로 못 뺀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32만 원 가까이라도 최대한 좀 가깝게 내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물 타면 안 되는 구간이 바로 24만 원 라인 요겁니다. 24만 원 밑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물 타지 말고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비효율 구간이죠. 여기서는 물 타봐야 얼마 내려오진 않는데 비중만 커지기 때문에 투자 비용 대비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보유만 하시는 관점 설명드리면서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